제 유튜브에서도 말하지 않은 내용인데요. 저는 한 건물 또는 한 업장당 월 순수익 이하는 안 들어가요. 저는 숙박업으로 성수동을 보신다면 차라리 추천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빌딩 언니 변혜인 이사입니다. 오늘 빌딩 언니의 보석함 벌써 이제 6번째 시간인데요. 제 옆에 나와 계신 분은 월세 여왕 리나쌤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시원 그리고 숙박업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월세여왕 리나쌤 유튜브 운영 리나입니다. 저희가 여름인가요? 한 봄쯤에 맞아요. 사실 만나고 네. 그때 너무 에너지가 좋아가지고 같이 유튜브에 와주세요 했는데 네. 너무 바쁘셨잖아요, 그동안. 또 네.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저희 언니네 복덕방 빌딩 언니 채널에 나와주셨습니다. 제가 이 보석함에 지금 네. 귀하신 분들만 쏙쏙 초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석함. 네. 저 몇 캐럿인가요? 자, 그래서 사실 요즘에 이제 워낙 핫한 게 숙박업이거든요. 특히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고객분들 중에서도 작년 대비해서 바뀐 게 있다라고 하면 이런 호스텔이나 모텔, 호텔 찾으시는 고객분들이 엄청 많이 오세요. 숙박업 진짜 뭐 이게 돈이 되는 건가요? 그럼요. 그런데 다 돈이 되진 않습니다. 제대로 골라야 되고요. 스터디도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숙박업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건물의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소프트웨어를 넣을 수 있는 건물이라면 수익률도 잘 나오고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서울의 숙박업도 있을 거고 네. 뭐 지방의 여러 숙박업도 있잖아요. 다 좀 돈이 어때요? 정말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완전히 다르게? 네. 저는 서울이랑 부산에만 주력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부동산 투자가 12년 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을 다 누비면서 아파트 투자를 해보니까 5대 광역시 안에서 해답을 찾아야겠다라고 봤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은 무조건이죠. 네. 그리고 나서 봤던 게 제2의 도시 부산이었어요. 외국인 유입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아질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네. 숙박업을 하고 계시는 업장이 몇 개나 되시는 거예요? 지금 4개. 또 이런 것도 질문 드려야 네. 돼요. 매출, 우리 매출 공개 네. 한번 해주시면. 저는 한 건물 또는 한 업장당 월 순수익 1,000만 원 이하는 안 들어가요. 사람마다 기준치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도 나만의 기준을 세우고 물건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서울, 부산 마찬가지로 업장 하나당 1,000만 원 이상 순수익이 나는 곳만 찾았습니다. 그냥 임대로 들어가서 임차인의 신분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건물주로 제가 직접 운영하는 곳도 있어요. 저 이거 너무 궁금했어요. 네. 기준이 다른가요? 너무 달라요. 일단 건물을 내가 직접 매입을 해서 운영하게 되면은요 수익률이 임대보다는 떨어져요. 또 의외다. 네, 그래서 만약에 임대로 들어갔을 때는 투자금 3억으로 월 1,000을 벌 수 있다면 직접 매입을 할 경우에는 한 5억에서 6억? 매입을 할 때는 어쨌든 그 매입 네. 비용이라는 투자 비용의 에쿼티가 딱 들어가니까 네. 투자 금액 대비한 수익률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서울에 모텔 건물이 네. 에쿼티가 한 5억이 들어가요. 네. 5억이 들어가는데 순수익이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투자금 대비 수익률은 아쉬울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게 지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커요. 그리고 나 임대로 넘어가 볼게요. 3억 또는 2억에 월 순수익 1,000만 원이 나와요. 네. 너무 좋죠. 네. 그런 건 이제 지가 상승이 기대할 수 없는 지역. 네, 그런 지역은 순수익 기반으로 해서 투자금을 좀 적게 들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되게 근데 전략적으로 좀 해야 되네요. 맞아요. 그럼 지금 시작하는 게 좀 늦진 않았나? 내가 너무 늦은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이제 블루오션만 찾지 않고요. 전 레드오션만 찾아요. 왜냐하면 레드오션이라는 건 이미 검증이 된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거는요. 아무나 하지 못한 시장이 아니라 아무도 완성하지 못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그 모르는 분야에 내가 먼저 용기 있게 도전한다기보다는 약간 레드오션 안에서 좀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최근에 제가 계약한 게 한옥이에요. 사실 사람들이 되게 꺼려하는 아이템이기도 했었거든요. 저걸 누가 해? 저기서 누가 자? 라는 아이템이었는데 외국인 예약률이 80%가 넘어갔어요. 누군가 그 시장을 장악을 하고 이미 거기서 돈을 벌고 있고 그거를 검증한 후에 저도 한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서울에 있는 한옥 네, 맞아요. 임차로 들어가신 네네,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거는 그러면 어쨌든 임차로 들어가서 내가 거기서 사업을 하려면 또 임대료가 시세보다 저렴하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거보다는 수익률이 명확하게 나오는 기준이 있으시면 비싸도 들어가세요? 그럼요. 이건 수익률 싸움이기 때문에 월세는 되게 세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와서 숙박도 하지만요. 이게 한옥 체험업이기 때문에 내국인들이 체험을 하러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이 한옥에 대한 매력도를 높게 느꼈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월세가 세도 1박에 내가 이 공간을 빌려줬을 때 받을 수 있는 숙박 비용이 높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거 한옥은요, 사업가 마인드로 다가가야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저도 사실 뭔가 이 본업도 있지만 이제 투자를 좀 다양화하고 싶다는 그런 늘 생각해요. 머리 빠지거든요, 본업 하느라고. 그래서 뭔가 본업 외에 캐시플로우를 만들면 너무 좋겠다. 근데 이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본업이 너무 바쁜 사람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때요? 추천하세요? 저같이 바쁜 사람한테. 그럼요. 특히나 이 본업에서 너무 밀착해서 보시잖아요.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겠다. 진짜 이거 돈이 되겠네? 라는 게 직관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운영적인 부분만 가미한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시세 차익형으로도 누구보다 잘하실 거예요. 근데 이 숙박업은요, 약간 시간 사업이 아니라 시스템 사업이거든요. 모든 걸 다 초반에 시스템화 만들어 놓으면요, 현장에 있지 않아도 무인으로 또는 반오토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바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반오토 막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숙박업은 완전 청소업이다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이유가 청소가 늦어지면은요, 입실이 지연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리뷰가 안 좋아지겠죠. 청소가 깨끗하게 안 되면 또 어떻게 돼요?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청소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강의 때만 푸는 힌트이자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정말요? 너무 좋아요. 제 유튜브에서도 말하지 않은 내용인데요. 청소를 도와주시는 매니저님이나 실장님에게 좋은 리뷰가 나오면 플러스 알파로 인센티브를. 네, 끝. 역시 사람을 다루는 게 사업의 근간이야. 제가 이거를 부산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제 숙박업 건물이 있거든요. 이 물리적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컨트롤이 안 돼서 어떻게 좀 시스템화 시킬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리뷰만 잘 쌓여도 여기는 제가 신경 쓸 게 없거든요. 좋은 리뷰 하나 달리면 이제 2만 원, 3만 원이라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을 했더니 전화 울릴 일이 없어요. 그렇게 리뷰만 잘 쌓아놔도요, 특별히 마케팅에 돈 쓸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비용을 다 취합해 봤을 때 좋은 리뷰 하나당 내가 인센티브로 갔을 때 훨씬 더 효율이 좋더라고요. 근데 막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직원을 채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완전 어떤 뭐 진상 손님이 막 엉망으로 진짜 난장판 해놓고 갔어. 그래서 저 이제 그냥 퇴사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그냥 런하는 사람은 없어요? 있죠. 있어요? 이걸 순간순간 대처를 잘해야 되는데 전화가 와요. 대표님 여기 너무 최악이에요 하면은 바로 당근 알바로 1시간 2만 원 하면은요, 신청하시는 분이 저요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럼 딱 1시간만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네. 최근에 유튜브에서 봤는데 펜션 가서 분리수거 안 하고 가면 범칙금 내라고 그러고 막 그런 이슈들이 있더라고요. 숙박업 운영하시면서 약간 이런 논란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숙박료라는 거는요, 그 공간을 온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비용을 지불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치우고 나가라, 설거지를 하고 나가라,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자 입장에서 해줄 수 있는 청소 범위와 또는 이분들이 또 분리수거라던가 아니면 간단한 설거지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딱 규칙을 정해서 입실하시기 전에 안내를 해주면 가장 베스트고요. 보통 호텔 입실이 몇 시에 하죠? 2시, 3시에 입실하고 11시 퇴실. 맞죠? 그래서 11시 퇴실과 2, 3시에 입실이 있는 이유가요, 중간에 청소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고 나가시면 1시간 서비스를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베네핏을 드려도 돼요. 그래서 사실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분리수거만 해주고 나가도 베스트거든요. 분리수거 정도만. 네, 지금 저 미래 운영자니까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거 하면서 숙박업에 지금 가본 지 너무 오래됐다 막 이런 생각 하셨는데, 우리 리나쌤은 뭐 최근에 이용하시는? 저는 자주 가죠. 자주 가는데 보통 수강생들이 오픈한 숙박업은 무조건 티 안 내고 갑니다. 그래야지 이 숙소에 뭐가 단점이고 장점을 극명하게 제가 알려드릴 수 있어요. 이건 너무 좋은 AS인데요? 네. 우와. 그게 살아있는 강의이자 또 애프터 서비스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직업병처럼 어떤 숙박시설을 가면은 어딜 가도 이렇게 막 눈에 보이고 이런 직업병 같은 거 있을 것 같아. 가장 큰 게 침구류가 많이 구겨져 있는지 아니면 다림질하듯이 펼쳐져 있는지 그걸 먼저 봅니다. 그 이유가 구겨져 있으면 전 더 좋아요. 왜요? 자체 세탁을 한 거거든요.
건조기에 들어가면 이불들이 이렇게 말리잖아요. 우리도 이불 빨래 하다 보면은 그럼 당연히 구김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구김이 많다 하면 아 자체 세탁했구나. 뭔가 더 뽀송뽀송한 느낌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림질을 해놨다? 나쁜 건 아니에요. 좋죠. 좋은데 아 이건 자체 세탁이 아니라 맡겼구나. 근데 둘 중에서는 자체 세탁을 더 선호하세요? 그럼요. 세탁업체와 같이 협업을 해서 운영하는 업장도 있는데 그 세탁소에서 쓰는 얼룩이나 이런 걸 빨리 없앨 수 있는 네네네. 약간 락스 같은 네, 거. 그런 걸 네네네. 쓰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자체 세탁을 해서 운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뽀송뽀송한 감이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이거 완전 몰랐던. 아. 이제 구김을 보고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됐어 이게 아니라 아 요거는 이게 우리 운영자님이 자체 세탁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는 수전에 네. 손때가 묻었는지 지문 자국이 있는지 그걸 꼭 확인을 해요. 수전. 네, 그 기스가 많아도 네네. 반짝반짝한 곳은 정말 청소를 열심히 한 곳이거든요. 근데 반짝반짝하지 않으면 청소를 급하게 했다라고 봅니다. 또 하나 있는데요. 다 이용하고 나갈 때 쓰던 칫솔로 세면대에 여기 안에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기도 해요. 근데 진짜 청소가 중요하구나.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청소와 청결만 깨끗이 해놔도 우리는 플러스 되는 부분이 많다. 그러면 이제 이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이 숙박시설에 내가 갔을 때 이 업장은 되게 깔끔한 곳이다 라고 이렇게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꿀팁 같은 거 있을까요? 있죠. 뭘까요? 아기용품이 있으면은 정말 섬세한 호스트인 거예요. 아기 포크나 또는 애기 신발 있죠. 실내화인데 애기 게 있어. 애기 신발이 있는데 그 미끄럼 방지도 따로 사서 붙여놓으신 거예요. 거기 진짜 감동받았어요. 아는 사람만 아는. 한 달에 숙박시설에 얼마나 자주 가세요? 보통 평균을 내면은요 한 100만 원 이상 쓰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수강생들이 운영하는 곳은 부산에는 하나, 두 개, 오션뷰 풀빌라들은 보통 40에서 80이에요 1박에. 금액대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시속하는 걸 되게 즐기거든요. 수강생 업장뿐만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곳에 시숙을 하면서 진짜 많이 느껴요. 그래서 왜 부동산도 소품보다 발품이라고 하듯이 내가 숙박업을 하고 싶다 하면은요 많은 곳에 시숙을 해봐야 돼요. 시숙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업장을 오픈을 하면 이런 걸 넣어야겠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특히 호텔에서만 하는 서비스를 받아본 적도 있어요. 저희 엄마 생신날에 갔던 여행인데요. 엄마 생신이라 여행 갑니다 했더니 누구누구님 해피 볼스데이 해가지고 준비해놓으셨어요? 네. 선물도 별게 없었거든요. 팝콘이랑 그냥 약간 웰컴티 같이 딱 준비를 해주셨는데 그게 또 그렇게 감동이었어요. 이게 그리고 여행이나 숙박시설 이용한다는 게 좀 특별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에 가서 느꼈던 되게 좋은 기억이 되게 오래 지속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숙박업의 종류를 제가 한번 세봤더니 호스텔, 모텔, 호텔, 에어비앤비, 고시원 5개 더 있나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바로 에어비앤비가 숙박시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100명 중에 99명이 다 에어비앤비가 숙박업이라고 숙박시설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외국인, 도시, 민박업입니다. 크게 보면은 외국인, 도시, 민박업, 그다음에 호스텔, 모텔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업종은 다 에어비앤비라는 어플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도민, 모텔, 호스텔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어떻게 나뉘어요? 외국인, 도시, 민박업이라고 하면은 다 이름에 명칭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이미 해석이 끝났어요. 외국인만 받을 수 있는, 도시에 할 수 있는 민박. 민박이라는 거는 주인이 살아야 돼요. 전입을 해서 호스트가 상주하고 있는 게 원칙이지만 이게 정부에서 다 확인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입 신고만 하면 그 숙소는 외국인 도시 민박업으로 호스트가 거주하고 있구나 라고 봅니다. 호스텔은요 약간 외국인 도시 민박업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국인 도시 민박업은 외국인만 가능하다면 호스텔은 내외국인이 다 가능한 업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네. 그러면 호스텔은 상주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럼요. 상주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텔은 우리가 아는 딱 그런 모텔, 전형적인? 호텔. 맞아요. 전형적인 딱 숙박시설. 이해가 쉽죠? 네, 너무 어. 일타 강사시네. 그리고 맞아요. 강의도 그래서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그 리나쌤 강의만의 어떤 특별한 장점이 있나요? 숙박업 박사가 돼서 나가실 수 있어요. 정말 A부터 Z까지 다 알려드리고 그거에 맞춰서 나만의 기준을 세워서 운영을 하시면 되거든요. 단기 임대도 있고요. 단기 임대도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공간을 활용을 해서 사업화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게 저 바로 정말- 수강 신청, 오시죠. 수강 신청 알람 좀 켜놔야겠네요. 26년 1월에 저와 함께 하시죠.
최근에도 저도 모텔 계약을 하나 했어요. 오, 네. 지방에 있는 거. 네. 그러니까 인허가가 굉장히 중요한 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찾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건물을 매입해서 숙박업을 하고 싶어 하는 이제 그런 분들한테 조금 어떤 식으로 이 건물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꿀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건물이라는 건 하드웨어고 숙박업이라는 건 소프트웨어잖아요. 내가 건물로서의 차익을 먼저 생각하는지 아니면 숙박업으로서의 현금 흐름이 먼저인지가 중요합니다. 건물이 아무리 예뻐도 숙박업이 안 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모텔 계약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모텔이라는 거는 원래 운영하고 있었던 모텔이라서 영업신고증만 승계하면 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냥 일반 건물에 숙박업이라는 걸 입히고 싶어 할 때는요, 네. 인허가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쵸. 특히 호스텔, 용도 변경. 그 주거 지역에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모텔 같이 정말 찐 숙박 시설은 주거 지역에 안 돼요. 이제 호스텔은 주거 지역에도 가능하다는 메리트가 있어서 이 건물 사서 숙박업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많아요. 자, 첫 번째 제가 꿀팁을 드리면 그 도로 폭이요, 네. 4m 이하면 쳐다도 보지 마세요. 도로 폭이 4m 넘어야 돼요. 넘어요? 네, 그래야지 인허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의외로 이 정화조 부분에서 리젝 걸린 경우가 많아요. 그치, 용도 변경할 때 되게 네. 놓치는 게 정화조 용량이에요. 이것 때문에 약간 뒤통수 맞는 경우가 최근에 빈번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이건 지자체마다 건축가마다 다릅니다. 그 우리 건축물 대장 떼면 그 정화조 용량 나오니까 그걸 갖고 인허가가 가능한지 구청이랑 미리 좀 체크하는 거. 네네. 예. 그리고 하나 더 플러스 알파를 하자면 이거는 지역과 상관없이, 용도와 상관없이 상업지역이든 주거지역이든 다 해당이 되는데요. 학교랑 거리. 그 절대보호, 상대보호. 쉽게 설명드리면 학교와 200m 네, 거리가 네, 네. 안에 있으면 이제 상대보호구역이고요. 그리고 학교 정문과 50m 안에 있으면 절대보호구역입니다. 네, 네. 절대보호구역이면 절대 안 나와요. 근데 상대보호구역이면 약간 심의 해제를 통해서 될 또 여지가 딜을 있다. 좀 해야 된다. 그럼요. 상대보호구역 제가 심의 해제할 때 따라갔었거든요. 오. 학부모 13명에서 15명 정도가 나오세요. 체크를 해요. 우리 아이 통학로에 방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자, 그럼 여기서 또 꿀팁이 나갑니다. 큰 대로변 앞에 있는 건물인데 상대보호구역이에요. 네. 그럼 풀릴 여지가 있겠죠. 대로변이니까. 네, 네, 네. 근데 안에 주택가 안에 있는 상대보호구역이면 그러니까 통학로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심의에서 상대보호 구역이면 조금 더 큰 도로폭을 가지고 네, 있는 있으면? 입지가 훨씬 더 낫다는 네, 거네요. 유리하죠. 저 또 궁금한 게 성수동이 지금 엄청 외국인이 많잖아요. 상권도 너무 지금 A급 상권이고 그리고 외국인들 지금 너무 많고 내국인도 많고 그리고 지금 그래서 건물 거래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숙박업이 지금 안 나와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뭐 그 업계 안에서는 내용이 없나요? 저는 성수동은 아예 검토를 하지 않은 이유가 건물의 평당가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오히려 숙박업을 해도 수익률이 별로예요. 저는 숙박업으로 성수동을 보신다면 차라리 구의역을 추천드립니다. 아예 가까운, 성수랑 가까운. 거기 일반 상업지잖아요. 일반 상업지도 있고요. 어. 뒤에 준주거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서 정말 꿀팁은요. 구의역 뒤쪽에 가보시잖아요. 도로폭이 8m가 넘어요. 그렇게 넓은 도로폭을 갖고 있는 주거 지역이 별로 없거든요. 성수역 옆에 붙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인근, 약간 흘러나가는 파생될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 숙박업 건물을 지금 싹 매입을 하시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이것도 꿀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매입할 때 꿀팁, 이거는 절대 놓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대출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적은 비용을 투입을 해서 수익률 높은 걸 원하기 때문에 숙박업을 선택을 해주시는 거라 그 대출의 레버리지를 최대로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 숙박업 대출이 잘 나온다 안 나온다 얘기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최근에는 어떠셨어요? 최근에 지금도 딜하고 있는 거 있거든요. 그게 30억짜리 건물인데 감정가의 60%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밖에 안 된다. 엄청 매입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이거 못 풀어가지고 지금 계약을 못 하고 있는데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럼요. 숙박업이라 대출이 안 되는 게 아니라요. 네. 숙박업이라서 잘 됩니다. 포인트가 사업계획서예요. 은행에서 보는 거는 이 건물의 가치는 오케이. 과연 운영이 잘 될까거든요. 네. 그 부분만 해소시켜드리면 그 대출권에서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 바로 사업계획서예요. 그러면 보통 1금융권을 많이 하세요? 아니면 2금융권까지 또 검토하세요? 1금융권에서 거의 풀어요. 지점장님 좀 소개시켜주세요. 네, 그럼요. 얼마든지요. 네. 네. 사실 이제 저희도 중개사들이다 보니까 네네. 우리는 보통 일반 근생 건물들 거래를 주로 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숙박
숙박업은 이런 전문가분들한테 조언을 네. 제가 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오늘 근데 이제 저한테도 이 지금 인터뷰가 엄청 큰 소득이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약은 약사에게, 병은 의사에게, 숙박은 리나쌤에게. 자,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은 숙박업이라고 하는 일이 가장 본업일 텐데 네. 이 숙박업에 이제 정착을 하시게 된 뭐 네. 장점이나 이런 게 확실히 있었을까요? 네, 있었어요. 제가 12년차 투자를 쭉 해오다 보니까 수익형 건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때는 단순히 월세를 받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더 수익률 좋은 고시원으로 넘어갔고, 그리고 나서 쭉 보니까 누군가는 한 건물에서 제가 얻는 수익의 2배를 얻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뭐지 했을 때 숙박업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월세 받는 건물이 아니라 이게 숙박업 용도로 해서 내가 비즈니스를 한다면 훨씬 더 큰 수익이 나겠구나. 그런 식으로 좀 흘러서 숙박업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숙박업의 가장 큰 장점은 결국은 수익률이네요. 맞아요. 자, 월 단위, 주 단위, 그다음에 하루하루 1단위, 네. 그다음에 시간 단위의 대실까지 있죠. 이 한 공간을 어떻게 쪼개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냥 원룸 건물에서 내가 숙박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숙박업 건물을 보게 되었고, 지금은 그때 비교가 되었던 2배 이상의 순수익을 벌고 있죠. 멋있다. 역시 좀 열심히 사는 사람은 참 반짝반짝 빛나는 네. 것 같아요. 제가 보석이라고 하는 게 네. 이렇게 그 반짝반짝 빛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업에서. 그 공식 마지막 질문인데 리나쌤의 넥스트는 어떤 뭐 또 다른 꿈을 꾸고 계신지. 명확하게 있어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투자도 재밌고요. 이 숙박업도 재밌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거에서 더 볼륨을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30개 객실 이상 되는 관광 호텔을 매입하는 게 5년 이내 매입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네, 오늘 우리 보석감 6번째 시간으로 우리 리나쌤, 월세여왕 리나쌤 모시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진짜 꿀팁이 너무 많이 나와서 유료 영상 수준으로 좋은 꿀팁을 많이 담았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숙박업이 정말 궁금하셔서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네, 여기 오셔서 또 숙박업이라는 도전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리나쌤이 운영하시는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네. 이름이 뭐죠? 월세여왕 리나쌤. 네, 월세형 리나쌤 채널에서 또 날것의 또 생생한 영상들을 또 그럼요, 보실 수 그럼요. 있거든요. 네. 월세형 리나쌤도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 구독 잊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안녕. 감사합니다.